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의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한 김동완 의원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뉴욕 한국방송 AM160 K라디오고요. 이곳은 뉴욕을 비롯해서 미주 전 지역에 350만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반갑게 만날 텐데요.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욕 재외동포 여러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김동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에 앞서서 제가 김동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를 좀 간략하게 우리 한인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는 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남도 개발담당관, 금산군수,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지원단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을 거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국민의힘 충남 당진시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김동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께서 최근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진보와 이 보수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뭉칠 수 있는 그 화합의 도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 충남도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 또 출마의 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직업관료로서 그 청와대에 3번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2번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고요. 예. 한 번은 이명박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이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 선거가 끝나도 계속 그런 분열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저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도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번에도 이 국민의힘 충남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가 참 박빙으로 끝났는데요. 저 선거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그때를 떠올리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거는 제가 2012년 국회의원에 나갈 때는 당진에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2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양당 정치로 이제 갈 수 있는 인적 기반이 갖추어졌다라고 전 생각을 했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희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너무 국민의 상식과 벗어난 국정 운영과 또 제가 볼 때 행정 경험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은 계셨지만 그거를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행정 역량이 부족했고 행정부 공무원들은 저희들 때와는 달리 너무 그 명령에 충실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청와대 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데 예. 제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넘어갈 때 그동안에는 그 비용들이 이전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회 비용들이 대통령 선거 자금 남은 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주 병폐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회정책 비서관을 할 때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넘어갈 때 국가 예비비를 쓰도록 처음으로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한 논쟁은 조금 헌정 질서에 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이제 5년간을 기약하면서 참 많은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김 후보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 당선인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때 당진의 솔매성지 김대건 신부님 성지인 솔매성지를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를 총동상으로 14개 곳을 복원시킨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함께 모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19년에. 그래서 나는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욕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보니 내가 한국 정치에 돌아가지고 느꼈던 모욕과 고통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도 없이 그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윤 후보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내려오셔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윤 후보께서도 그런 상황으로 국가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자들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서번트 리더라는 그 말도 하셨는데, 네. 그야말로 이제 종의 그 리더로서 이 충남의 그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이 충남을 변모를 시킬 것인지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자세한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리더십론에서 뭐 카리스마론이라든가 인간관계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적 구분들을 많이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개발연대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동안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인간관계론적인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했지만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이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리더들이 가야 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전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주는 리더, 그 리더가 결국은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서번트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충남도정을 이끌겠다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제가 전임 지사들이신 심대평 지사님과 이완구 지사님이 그 당시에 슬로건을 내걸으신 게 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충남은 한국의 중심이 됐습니다. 세종시의 수도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도내의 천안 아산 지역의 전자산업, 당진의 철강산업, 서산의 화학산업은 이건 세계적 기업들입니다. 세계 마켓을 30-4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근데 산업 연관들을 분석해보면 37%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역의 지역과 교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융합해낼 수만 있다. 이게 세 가지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융합해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수 있고 우리는 세계적 기업들을 키워낼 수 있고 그러게 되면 우리 서해 너머에 있는 중국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13억 거대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중심 으뜸 충남으로 저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6가지의 도민과의 약속을 했는데 네. 하나는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번트 리더십으로서 충남 도정을 정치화되어 있는 이 충남 도정을 저는 전문화시키겠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충남은 녹색혁명의 주역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가 농민들이 삶이 팍팍한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해외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 안보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충남 농정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와 같이 세계적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복지제도가 우리 충남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부지사 때 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에 있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걸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충남에 있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전 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외롭게
고독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이 생산적 복지로 가겠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충남은 산과 바다와 평야가 어우러져 가지고 차량산맥 서북부 지역에는 내포문화권이, 동남부 지역에는 백제문화권이 발달되어 있는 아주 천혜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힐링과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충남 양반의 멋이 깃든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요. 양반의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김자진 장군 등 충절의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멍청돈이 또는 핫바지니 하는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충남의 아들입니다. 그 500년 동안 충남을 지켜왔던 우리 윤석어 어르신의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충남 충청 중심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저도 그에 부응해서 충남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 정신을 정립하고, 그래서 그 교육과 문화를 통하기 위해서 매번 교육감 후보가 진보 교육감이 돼가지고 지금 충남이 학력 평가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꼴찌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민족사관학교 교적 교감과 또 우리 경기 외고의 교감을 맡아서 지금 삼성 고등학교 교장을 마친 박하식 후보를 우리 보수의 그 교육감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충남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김예비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충남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네요. 전문화된 충남, 세계의 중심의 우뚝 선 충남, 또 녹색혁명의 중심, 또 교육, 복지, 뭐 다방면에 걸쳐서 이 충남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 하는 김예비 후보의 그 비전 잘 들었습니다. 약간 여담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인 동포들이 우리 김동완 후보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듣기로는 누뚱이로 태어나셔서 그 호르몬이 아래에서 아주 똑똑한 성장 과정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 후보의 그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좀 자세하게. 예,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 46세 아버지 생신날 태어났습니다. 그게 음력 단오날 태어났고요. 그래서 아주 귀염둥이로 자랐는데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저희 큰형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생각나시나 봐요. 네, 우리 김예비 후보께서 막 눈물이 좀 울컥하시나 봐요. 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시니까. 네, 그런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년 뒤에 우리 이제 작은 형이 군에 영장이 나오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면사무소 가서 영장을 연기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병사극이 직원이 안 된다고 그랬던가 봐요. 그날 오셔서. 네. 저까지 괜히 눈물이 날라 그러네. 어머니 얘기하니까 엄마 생각나고. 네. 예, 그래서요. 네. 어머니가 밤새 우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리지만 네. 저라도 공부해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공부를 했죠. 공직에 나와서도 어머니가 공직 생활하면 속상한 것도 많은데,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참고 살다 보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선배들한테 여겨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는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네. 저희 천은 이제 장녀니까 네. 장인 장모님이 젊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있는데,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퇴직금이 떨어져서 이걸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장인어른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교직에 나가서 모았던 돈으로 처음 산 게 그 보령에 있는 다랑치 논이래요. 네. 그 돈이 대천에서 장항으로 가는 그런 국도 확장 사업에 들어갔답니다. 그 보상금이 이번에 나왔는데 해필이면 왜 이때 나오냐? 이건 너들 돈이다라고 갖다 주셔서 제가 선거를 치렀죠. 네. 그렇도록 그 장인 장모님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지사 출마하면서 쓰는 책은 제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났지만 그 부모 없는 것을 우리 장인 장모님이 메꾸어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책 제목을 장인 장모님도 기쁘시죠? 라고 네. 냈더니 요즘에 교문구호구 예스24에도 그게 팔리고 있대요. 네. 장인 장모님도 기쁘시죠라는 책이요. 예, 예. 네. 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아이고, 네, 참 옛날 기억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시고 김예비 후보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예, 어머님, 아버님의 그 숨은 노력, 친어머님 또 이 장인 어르신들, 장인 장모님의 그 숨은 노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충남 도청에 근무하실 때 또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과로로 쓰러지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모습 보니까 뭐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때 그 왼쪽 그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 완치는 되셨나요? 예, 지금도 그 통증이 있어서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관절하고 이 근막에 있는 통증 때문에 자꾸 수술을 하는데 저는 그걸 수술하지 말라고 꼭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는 이제 곤봉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왼쪽 통증들이 많이 가시곤 있지만 아직은 잔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좋지만 내 몸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고 지방선거만 끝나면 정치를 뭐 2024년 국회의원 나가라고 하지만 좀 정리를 하려고 했지요. 네. 그랬더니 당의 그 한 당직자가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국면이라서 누구도 걱정하지 않지만 대통령 선거 끝나면 지방선거가 3개월밖에 남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 당 의석이 100의석밖에 안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근데 충남에는 원외위원장이로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당신 아니냐. 그러니 준비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 사정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개인의 사정이고 당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냐 알았다. 그렇지만 네. 내가 좀 그렇다. 그렇게 했는데 충남 인구의 절반이 천안 아산에 있어요. 네. 당진 인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천안 시장을 하셨던 성무용 시장님을 찾아가서 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선배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당이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김 부지사가 준비를 하면 낫지 않겠냐. 나도 돕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거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가는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시밭길입니다. 이게 110석의 의석을 가지고 2024년까지 가야 되고 17명의 시도지사 중에서 13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17명 교육감 중에서 14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국정을 이끈다는 건 천하천재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도라도 맡아서 그 어떤 숨통을 터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마했습니다. 네, 그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개인의 그 고통 같은 거는 이제 충분히 감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나 봐요. 예, 뉴욕 동포들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김 예비 후보께서는?
제가 이제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 이 퍼블릭 파이낸스로 이 행정학 석사를 받을 때 이제 뉴욕에 있는 우리 재외교통부들도 많이 만났었고요. 네. 또 그 뒤에 육군 학사장교 제가 총동문회장으로서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동문들이 또 그 뉴욕과 뉴저지주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많이 좀 몇 번 본 적이 있고 지난번에 그 뉴저지의 무슨 카운티죠? 거기 카운티장께서 국회를 방문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한국 참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비를 거기다 세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국회로 초청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얼마 전에 이 해외 동포들에게 이번에 이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친필로 작성해서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 동포들의 수건인 그 재외동포청 설립도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 오셨는데요. 이쪽 해외 동포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김예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충남도청의 기획관리실장을 할 때에 국토연구원의 원장께서 충남도에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경성국토만을 생각하는데 연성국토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네티즌 시대에는 세계가 우리들의 영토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로마 제국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가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꿈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재외동포들이 살아가는 길에 그런 길을 모국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장 할 때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 국방력으로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장교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무슨 우리 해외에서 근무하는 상사 직원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 있어서 자녀들이 외국에서 그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육군 학사장교로 졸업을 하고 육군 학사장교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그 장교들의 해외 여행 능력도 늘어날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한민구 장관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셨고 지금은 육군 학사장교가 3스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자녀들이 해외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고 육군 학사장교로 들어와서 군복무를 하면 한국을 또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재외 동포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 동포들에게 이곳은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서 미주 전 지역에 주자가 350만 명의 이 동포들이 계신데요. 동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는 인천 재물포동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이민사의 첫발이 바로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 간 분들이 처음이십니다. 그리고 도산 한창호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도 그 하와이에 가서 했습니다. 저는 대외동포들이 비록 모국은 떠났지만 고국을 생각하는 걸 잊지를 안 해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LA 지진 사태를 났을 때나 이렇게 했을 때 모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인 상인 데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좀 더 서로를 이해를 하고 서로가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도 선진국 시대가 되었지 않았는가 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사람들은 좀 부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가 아닌가 싶고 남북이 분열된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제는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어려움 많으시더라도 참고 살아갑시다.
우리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었지만 저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이 파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나라빚이 지금 1,800조 원이나 됐기 때문에 허리띠를 조으면서 이런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한 김동완 의원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